네, 오늘은 그 국왕이 탄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국왕이 그 궁궐의 정전 넓은 마당에서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리고 종친과 문무백관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그 하는 것으로 그 주로 많이 그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몇 가지 방법으로 즉위를 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선시대에서 국왕은 적장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본 부인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그 이제 왕이 되는 것. 이제 이것이 하나의 그 이제 그 원칙이었죠. 그런데 사실 적장자 이외에도 왕들은 많이 그 탄생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덕이 있어야 된다. 그 유덕자라는 명분, 덕이 많은 사람이 그 다음 그 세자가 되고 국왕이 된다. 뭐 이러한 또 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 국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국왕이 그 탄생을 하는 것은 실은 그 적장자에서 낳더라도 적장자가 돼서 세자가 되더라도 세자가 어떠한 그 폐쇄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일찍 요조라거나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서 적장자가 왕이 된 경우는 한 7명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분들은 방금 말했던 그 요조라고 폐쇄자가 되고 뭐 그래가지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한 7분이 계시고요. 적장자도 아니면서 그리고 후궁에서 그 태어난 그러한 분들이 대신 분들이 조선 그 개국한 태조 이성계 포함해서 한 19분이나 계셔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적장자가 그 아니면서 또 후궁에서 태어나고 이러한 분들이 이제 그 되시는 그 거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아닌 뭐 이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조롭게 세자서부터 국왕 즉위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또 이제 이렇게 태어나셔서 세자가 되고 국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반정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 중종후 반정, 인조 반정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말로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왕이 되신 분들인데 사실 그 명분도 뭐냐면 이 유독한 왕자가 부독한 왕을 축출하는 거예요. 명분이. 그렇게 해서 그 반정을 정당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는 그 국왕으로서 이제 조선을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몇 가지로 인해서 국왕들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즉위는 비록 하지만은 첫 번째로는 세자를 책봉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세자를 책봉을 받아야지만이 그 분이 이제 국왕을까지 즉위하기까지 그 순조롭게 그리고 그 정당하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제 국왕으로 즉위를 하죠. 전에 말했던 반정을 통하는 거죠. 그러한 분들은 갑작스럽게 즉위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세자의 그 책봉례를 받지 않고 되는 경우죠. 그 세자의 책봉례라는 거는 처음에 이 세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자도 너는 다음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다 라는 거를 현재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죠. 그 임명장은 이렇게 뭐 지금처럼 종이로 된 문서로 주는 거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세자에게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 죽책문. 그게 바로 죽책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임명장이에요. 그리고 훈계문. 이제 교명문인데 교명문이라고 하는데 그 세자에게 당부하는 말들이 적혀 있는
이제 훈계문이죠. 그걸 이제 교명문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세자인을 전달합니다. 그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자의 어떤 그 상징성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 의례용의 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전달받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죽책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죽책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여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대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제 그 금칠 한 거로 해서 이제 붓글씨로 금칠을 발라서 이렇게 제가 쓰는 거거든요. 선사시대 때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이 대나무에다가 우리가 그 중국에서 글을 써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문호로 이렇게 남겼지 않습니까? 자, 그 공식 문서나 같은 것도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의 그 풍습을 이어받아서 그 유풍을 이어받아서 전통대로 저렇게 그 왕세자로 임명한다는 이런 것을 갖다 죽책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세자인으로서 이제 그 세자로서 이제 그 인정받는 상징하는 그 도장을 갖다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그 방법으로 해서 이제 그 세자 이 책봉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세자 책봉례를 거쳐야지만이 이제 세자로서의 이제 당당한 자격을 얻고 이제 그 제왕학, 뭐 세자로서의 수련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제대로 겪지 못하면 폐세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세자가 됐을 때는 아무런 권력이 없어요. 단지 세자라는 어떤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다음 왕위가 이어받을 사람이라 가지고 권력을 행사했다는 가는 현 왕으로부터 폐세자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봉례를 받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행해지는 것이 그 왕세자 이제 그 입학식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정전에서 대궐 정전에서 이루어진 세자 책봉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종친과 문무백관이 정전에 모여가지고 모든 그 예식대로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게 아주 축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식을 치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성균관 또 이제 입학례가 있습니다. 이 성균관 입학례는 그 당시가 조선시대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세자도 유교를 공부한 학생이다. 이런 걸 만천하에 이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에 직접 가가지고 본인이 공자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갖추는 거예요. 자, 그러한 또 입학례를 또 치릅니다. 그 입학례를 치르면 바로 이제 성균관에서 입학을 하고서 성균관 유생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세자는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서현청에서 이제 유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균관에서 입학 식을 이제 치르는 겁니다. 이제 저 그림은 성균관에서 세자가 입학례를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도초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저기에 이제 어떤 성균관에 있는 학사들 또 유생들도 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입학식을 이제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유교 국가로서 자기가 유교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이제 그 다음에 자기도 선왕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대외에 널리 알리는 이러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입학해서 저렇게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이 탄생하기 전 관례와 혼례가 또 이제 치르게 됩니다. 이 관례는 어떤 거냐면은 유교 국가에서는 이 성식을 치르는데 보통 주자 가례에 의하면은 15살에서 20살 그 정도 나이 때 이제 관례를 치러요. 관례는
뭐냐면은 어떤 그 예식에서 그 모자, 이제 모자를 전달, 제가 모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관복을, 이제 그 관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성인복인 거예요. 성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과 성인들이 갖추고 써야 되는 모자를 그 이제 갖추고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를 받습니다. 그 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름 대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보통 자를 지어주면 자를 부르는 거죠.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호흡을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로 지어주는 것이 이제 관례예요. 세자 같은 경우는 보통 10살 전후 대략 10살 정도에 이제 이 관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 관례를 치르고 곧 이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 혼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 혼례 같은 경우도 보통 한 10살, 14살? 보통 그 사이에서 이제 혼례를 또 치러요. 그래서 왕비를 간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자빈을 맞이하는 것도 삼간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삼간택을 통해서 이제 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일찍 해서 어떤 그 성균관도 입학하고 관례도 치르고 혼례도 치르는 것은 이 왕세자가 이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성인인 사람이 이제 왕세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 왕을 이을 후계자로 인정받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는 그 자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보통 그 일찍부터 그 입학도 하고 관례도 하고 혼례도 이렇게 치러지는 겁니다. 또 그 어린 나이에 세자빈만 없는 것이 아니라 후궁도 들 수 있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 품계를 뭐 받을 수 있는 거 내품계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궁도 여러 명 두어서 왕이 계시는 곳과 다르게 다른 구역에서 그 동궁이라고 그러죠.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아직 떠오르진 않았지만 떠오르는 태양이 그 거처하는 곳을 동궁이라고 하는 거죠. 동쪽에 해가 떠올라서 동쪽에 주로 이제 그 영역을 짓고 거기에 세자빈과 후궁들과 또 세자를 모실 뭐 내시나 또 이렇게 여러 시위하는 군인이나 이러한 분들도 같이 그리고 그들을 그 도와줄 궁녀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영역을 갖고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영역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대리청정. 이 대리청정이라는 것은 그 부왕이 뭐 이렇게 이제 중병이 들거나 아니면 일찍 그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리청정을 통해서 어떤 왕의 어떤 이 정치 감각 그리고 정무를 수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부터 대리청정을 하게 돼서 이제 다음 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저 대리청정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왕만이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그 통치를 하게 되는데 대리청정이란 말은 그대로 이 권력을 양분하는 거예요. 그 대리청정을 세자한테 맡겼지만 왕께서 완전히 권력을 주고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왕인데 세자에게 나의 모든 권한을 너한테 넘겨줬으니까 네가 그 정치를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리청정이라는 것 자체가 청자가 그 들을 청에 듣는다. 그러니까 정치를 듣는 걸 대리한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여러 가지를 논의할 것들을 상의하고 또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 듣고 사는 그게 대리청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력을 사실은 양분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대리청정은. 그러다 보니 저것을 통해서 왕과 이 세자가 불화가 아주 극심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게 되는 거죠. 그 문종 같은 경우는 세종이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하고 그 대리청정을 문종이 한 4년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탈 없이 이제 이루어지고 즉위를 하고 세종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대리청정을 통해서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세종이 이제 승하하고 문종이 이제 지휘가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왕들, 그러니까 그 광해군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대리청정을 맡지 않습니까? 그 임진왜란 경험을 통해서 그 이제 군사들과 같이 함께 이제 그 전투를 벌여나가면서 어떤 그 왕의 자격을 이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선조와 불화가 아주 많이 심했습니다. 선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왕의 어떤 그 왕권을 이제 이어받고서도 상당히 이 선조 측에 있었던 서인과 광해군 측에 있었던 북인들 간의 세력 다툼과 싸움이 분당간에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어떤 것들이 전국에 계속 이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그 영조와 사도세자 같은 경우, 영조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데, 영조가 이렇게 이제 좀 그 중병이 들어가지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14살인가 15살 때 대리청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청정을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했어요. 한 14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대리청정을 했는데, 국왕이 되지 못하고 뒤주에 갇혀 죽은 거죠. 그건 그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상당한 미스터리인 거지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엄청난 극도의 어떤 그 서로의 이 안 좋은 관계로 해서 이 자기의 아들을 당시에 최대의 그래도 명예롭게 죽게 하는 방법이 사약을 내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죽게 하는 거.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이제 양반들은 그 사약을 내려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뒤주에 갇혀서 끔찍하게 그렇게 했던 것이었던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대리청정이 위험한게끔 하기도 돼요. 그래서 저러한 그 절차를 모두 밟고서 이제 국왕이 즉위를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국왕의 탄생은 그렇게 이제 모든 통과 의례 절차들을 밟고 나서 국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세자가 즉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자가 이제 즉위를 이제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또 이제 국왕의 이제 즉위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국왕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 국왕의 탄생은 모든 축복을 받으면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국왕의 탄생에 있어서 주로 모든 분,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부왕의 승하, 그러니까 흉내의 기간 동안에 즉위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 흉내에서 즉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국상 기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왕이 돌아가시면은 한 6일째 되는 날 즉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5일 동안에는 상중이에요. 상중. 그러니까 뭐 첫째 날 돌아가시고 둘째 날 바로 이제 되면은 제가 종묘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목욕 시켜드리고 수의 입혀드리고 함이라고 그래가지고 쌀 진주 이런 거 입에 넣어드리고 막 이런 게 끝나면 셋째 날 수의 그러니까 소렴이라 가지고 이불 옷 이런 거 또 싸시고 5일째 되는 날 대렴이라 그래가지고 이불 같은 것도 막 옷 이런 거 90개 싸고 막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례에 준비하는 절차가 한 5일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일째 때 관에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일째 때 그래서 즉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어떤 이런 준비를 갖추는 의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실은 이루어지지만 이 5일간 이런 장례 정비 절차였지만 이 실록에서는 5일간은
왕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세자는 국왕이 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속으로는 상당히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얘는 아주 슬픈 흉내 속에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많은 3분의 2 정도의 왕들께서 이 흉내에서 그 즉위를 갖추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즉위식이라는 거는 이 주로 되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순서 절차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세자일 때는 세자인을 받았지만 이제 국왕의 탄생하는 그 자리에서는 대보, 그 옥세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 옥세라고 그러죠. 국세. 그것을 가서 전달받고 또 이제는 그 왕이 이제 된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즉위 교서를 반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즉위신 것이죠. 그래서 저거를 이제 끝나면 다시 또 이 고구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자의 즉위식은 그러한 이렇게 막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화려하고 장엄한 가운데서 하는 거는 주로 이 선왕으로부터 살아계셨을 때 이어받는 거야. 그러니까 선왕이 살아계시면서 물려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바로 아주 성대한 축하를 받으면서 가래로서 이제 즐거운 자리가 되면서 이제 즉위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즉위식은 방금 말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흉내, 국상 중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렇게 이 풍경이 즐거운 모습이 아니다. 모든 종친과 문무백관과 세자가 울면서 했던 것이 즉위식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국왕에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즉위식은 그렇게 진짜 이루어지고요. 즉위식이 이제 바로 또 끝나면은 이제 이제 즉위식을 할 때는 임금님께서 면복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면복을 입고서 즉위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다시 상복을 갈아입으시고 거의 한 26일간 업무를 보지 않으시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다시 상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고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일 정도가 되면 이제 졸곡이라고 그래가지고 곡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이 졸곡이라 가지고 곡을 마치는 것도 이 곡소리를 의례에 의해서 수시로 상시로 했던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만 곡을 한다라는 게 졸곡이에요. 멈추는 건 아니고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곡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이제 국왕으로서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다시 면복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참차례가 해서 세자는 3년 동안을 계속 그 상태로 옷을 입으시고 이제 국사를 논의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의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26일 동안에는 또 이 왕께서 이제 국사를 보지 못하시니까 이 원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신 분을 보필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으로 임명되신 분께서 국사를 이제 대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국왕이 즉위가 되고 이후에도 이렇게 절차를 밟고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즉위교서의 반포는 즉위식 예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즉위식 예복은 저런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구장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12장복이에요. 구장복이라는 것은 청색 상의에 5가지 문양의 모습들이 있는 거고 하의에는 홍색 하의에 4가지 문양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문양은 보통 유교적인 어떤 동목을 표현한 것으로서
유교의 어떤 그 통치 이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12장복이라고 그래가지고 12가지의 문양이 있습니다. 보통 저 면복을 입는 것은 이 즉위할 때, 그리고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왕비를 맞이할 때, 그때만 입는 거예요. 아주 최대의 예식을 갖춘 그 예복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구장복이고, 황제가 된 이유는 저렇게 12장복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떤 오른쪽 건 순종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멸관에 조금 약간 위에 모자를 보면 그 면판이라고 하는데, 그 면판에 류라고 하는 구슬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저거는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사실은 우리가 자주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약간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앞을 이렇게 내린 것들이. 저것은 유교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악을 보지 마셔라 라고 해서 앞을 가렸는 의미로 저렇게 중요한 그 자리에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다음을 이제 보면은 즉위의 방식 형태로는 선의와 사의와 반정이 있습니다. 그 선의라는 게 뭐냐면 물려줄 선자예요. 그러니까 왕을 물려준다. 사의는 이 사자는 이을사. 그러니까 사후에 왕을 계승한다. 반정은 정치, 정사를 옳음을 되돌린다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대로의 어떤 그 올바름으로 옳음으로 되돌린다는 뜻이 반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의, 사의, 반정 이런 것이 바로 세 가지로서 이제는 그 즉위를 왕들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은 선의, 사의,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지 않은 분은 태조 이성계 분이 계시죠. 태조 이성계는 사실은 선의예요. 선양이에요. 선의, 선양, 수선이라고도 하는데 선의를 이 공양왕을 축출할 때 반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군대의 힘으로 위화도 해군으로 내려와서 최영 장군의 휴화 부대와 싸워서 전투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공양왕이 왕위를 물려준 거예요. 그 물려준 것을 선양에 의해서 물려준 것, 태조 이성계의 어떤 덕행으로서 왕이 된 것으로서 이어받아서 왕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왕이 됐던 것을 실록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자기는 결코 왕이 될 생각이 없고 사양을 여러 번 했지만 신하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라고 간청을 하고 또 백성들이 계속해서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또 하늘도 그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 하는 뜻을 자기는 더 이상은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마지못해서 된다라고 실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 고려 왕조에서 왕조를 역성혁명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음에도 자기는 선양에 의해서 선의에 의해서 왕이 됐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됐다라고 즉위 교서를 반포해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세종 이전까지는 모든 분들께서 이제 상왕이 되시고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모습으로서 이제 그 선의로서 이제 왕이 이제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선의는 보통 세종이 이제 태종이 자기가 상왕이 되시면서 세종에게 물려준 그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조선 초에 이루어진 거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부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되는 경우죠. 세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문종에게 사위를 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조선 속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종은 사왕이라고 하는 거죠. 왕위를 계승해서 대신 왕이다 해서 이제 또 사왕이라고 또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가 있는 거고, 반정과 같은 경우는 중종반정, 인조반정, 이제 이런 분들께서 이제 이루어게 돼서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정전에서 즉위식을 갖추지 못하죠.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사회는 이 왕께서 돌아가셔서 왕이 됐기 때문에 정전을 들어가는 문에서예요. 문. 그 정전 조종 그 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문 밖에서예요. 3분의 2가 이 정도가 되시는 국왕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선의는 축하받으면서 하니까 그럴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전에서 하는 거예요. 대궐 그 마당 뜰에서. 반정도 부왕이 잘못해서 자기가 왕이 된 거기 때문에 굳이 슬픔을 애통해야 하면서 문 밖에서 할 일이고 안 되죠. 정전에서 해요,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또 장소도 달랐다. 다음은 이제 반정이 있는데요. 반정에는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있습니다. 그 중종반정은 연산군을 이제 폐위하고 그 다음 이제 왕이 되신 분인데, 그 당시에 중종의 생모 자순대비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경복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정에 성공한 중종이 경복궁에 이제 가서 이제 중종은 자기 아들이지만 신하들은 이제 자순대비로부터 옥세를 이어받고 그리고 나서 직위유서를 반포해야 왕이 되는 것이어야지만 반정군들도 마음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직까지도 바로 이제 불안하겠죠. 반정을 통해서 이제 중종을 빨리 왕을 시켜야 되니까 인정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경복궁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자순대비는 계속 반대합니다. 자기 아들이 왕으로서 불안하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끝내 모든 신하들이 중종이 진성대군이었는데, 당시에 진성대군이 중종으로서 돼야지만 된다. 이제 추대를 했고 모든 신하들이 의기투합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순대비가 자기의 아들을 왕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반정을 이제 성공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얼마나 급박했는지 옷도 면류관을 입은 것이 아니라 골룡포에다가 익성관, 보통 평소에 입던 관 모자만 쓰고 바로 즉위식을 다음날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인조반정이 있는데, 인조반정은 이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이 되신 분이시죠. 반정을 성공시켰고 이제 인목대비가 계셨던 경흥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창덕궁으로 오셔가지고 이 즉위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인목대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말로 반정에 성공했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자기의 어떤 불안한 마음, 자기 아들도 영창대군도 죽었는데 광해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때서야 인조는 이제 경흥궁에 가게 되는 것이죠. 경흥궁에 갈 때도 가마도 타지 않고 직접 말을 타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과 부복을 하고 엎드리고 겨를이 없었다. 어떤 죄송하다, 죽을 죄를 했다면서 이제서 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목대비에게 자기가 왕으로서의 국세를 이제 전달받기를 이제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목대비는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야밤에 초라하게 예를 갖출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안 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이 신하들은 상당히 신하들도 불안했겠죠. 어떤 변고가 다음날 다시 또 상황이 역전되고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독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 국세를 인목대비로부터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전달받을 때 인목대비는 이 인조에게 당부를 하죠. 광해군을 복수해달라.
그리고 광해군을 복수하고 내하에 복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바로 이 대비에게 효를 행하는 거다라고 인조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 그 다음 날 그 직위교서를 반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정을 통해서 또 왕이 됐습니다. 결국 대비가 그 다음 왕을 인정하는 그 국세를 물려줄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반정을 통해 뭐 하루 정도 그리고 그 사위로서 받을 때는 6일 정도 대비가 막강한 어떤 그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사위인데 사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왕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왕위를 이어받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한 가지 그 특색 있는 것은 이 정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을 들어가는 문에서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왕께서 돌아가신 궁궐에서 왕이 통치했던 그 정전 법전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아서 왕이 되는 것은 자기가 차마 그럴 수 없다. 당시 그때는 지금 세자의 신분이잖아요. 차마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왕이 될 수 없고 또 선왕을 사망케 한 불초전대 내가 어떻게 바로 용상에 앉아서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바로 되지 않고 5일 동안을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인정전이면 창덕궁의 인정전이면 인정문, 경복궁의 근정전이 정전이니까 또 근정문, 그 문 밖에서 어절을 갖다 두고 그다음 일월 오봉병이 있죠. 그 병풍을 뒤에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국세를 받고 거기에서 어떤 그 유교 그러니까 선왕이 남긴 유교 유훈 이것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교를 읽고 또 국세를 전달받고 하고 용상에 딱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제 그 신하들이 그 문 밖에 마당에서 이제 그 천세 이런 이걸 삼호로가 하는데 삼호를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배도 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게 끝나면 직위교서를 반포하는 거죠. 그 직위교서에는 보통 첫 번째로는 이렇게 슬픔을 애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왕이 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거부를 했는데 신하들이 계속 관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된다라는 게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영모죄 그리고 강상죄, 뭐 이렇게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 뭐 부모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막 이런 것들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 중죄인을 뺀 나머지들을 다 풀어주는 사면령, 이 세 가지가 직위교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서 이제는 다시 상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입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보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자, 세종의 즉위식 같은 경우 이 풍경이 실록에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 이 즉위식은 이가는 선위구인 것이죠. 태종이 물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축하받는 그런 이제 자리인 거고요. 특색 있는 건 뭐냐면 이 즉위식 장면에 뭐 성균관 유생들 그리고 일본 사신, 유구 사신 그리고 뭐 이 북쪽에 있는 여진족들 뭐 이런 이 사람들이 특사로 초대받아 가지고 이 나와 있는 모습들이에요. 특색 있는 것은 회회인이라고 써 있는데 회회인들도 참석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회인은 그 누구냐면 아랍인들이에요. 아랍인들이고 아마 이슬람 그 성직자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 회회인들은 고려에 들어와 있었었고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보면은 뭐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 뭐 쌍화점인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만두 가게 회회인이 내 손목을 잡았다는 둥, 막 이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있었고 노래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 회회인들이 이 정전에 들어와서 세종을 축하하는 자리, 송축하는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있었던 거로 봐서는 상당히 조선 전기까지는 이런 이 회회인들이 거주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세종 이후에는 사라졌느냐? 그 회회인들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문헌에만 이제 실록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신하들이 회회인들이 자기들 옷만 의관을 갖추고 이렇게 계속해서 있으니까 조선인 우리 나라 여자들이 시집을 가지 않는다. 회회인들이 옷들도 우리 조선인들이 입는 옷으로 입고 또 유별나게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백성들이 될 텐데 너무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대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유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저런 의식의 회의인들을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회의인들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화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시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도 덕수장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덕수장씨가 바로 시조가 아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종의 특색이 있는 직위식이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보면 이 숙종의 직위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라에서 이 왕실에서 비록 선왕에 돌아가셔서 현종에 돌아가셔서 왕이 됐지만은 모범적인 그런 이 직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숙종의 부모였던 현종과 명성 황후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정자였고 또 7세의 세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14세 때인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이렇게 뭐 후궁들의 어떤 암투도 뭐 이런 것도 또 없이 착실하게 왕으로서의 제왕을 수련하고 유교영조를 공부하고 이제 왕이 됐었던 분이 또 숙종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숙종의 이제 과정을 또 이 실록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첫째 날은 현종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다들 종친들과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이제 또 둘째 날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뭐 목욕, 습, 함 이런 또 이 의례를 치르고 이제 셋째 날에 이제 신하들과 종친들이 이제 한 14살밖에 안 됐죠. 이 숙종에게 찾아가서 세자에게 찾아가지고 이제 왕으로서의 직위를 이제 막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절차와 규정들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절목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이제 받침해서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왕이 이제 직위를 하게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 숙종은 결사코 반대는 거죠. 아니 나의 아버지 부왕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나한테 이런 절목을 들이대느냐. 지금도 난 심장에 터질 것 같다라는 글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넷째 날 또 신하들과 종친들이 이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목을 또 들이대면서 빨리 이거를 숙지하시고 이제 즉위식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나의 오장육부가 지금 터질 것 같고 나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절목을 들이대냐면서 또 막 해요. 너희들 너무 하다는 둥 막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또 오후에 다시 또 신하들이 이게 급하잖아. 6일째인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오후에 들어와서 또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빨리 왕 즉위를 하셔야 됩니다. 막 이제 그러니까 숙종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럼 내가 받아들인다. 너의 간청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즉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못 이겨서 한다라고 하면서 절목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섯째 날 이제는 되면은 이제 가셔서 이제 신하들과 이제 또 종친들이 가셔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오르셔야 됩니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절목은 받았지만, 그 절목을 안 받, 거부하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 다섯째 때 가서 또 이제 계속 이제 즉위를 하셔야 된다. 지금,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이 오르셔야 됩니다. 이제 또 이제 이런 서로 간에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정이 이제 그러면 우리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내가 이제 왕에 오르겠다 하면서 6일째 되는 날 이제 창덕궁 인정 문에서 그 밖에서 이제 즉위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위로서 이제 숙종께서 왕이 되신 거죠. 이렇게 구왕이 탄생하고 즉위하는 과정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선위 그리고 사위 반정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이제 왕께서 즉위를 하시게 되고 조선 27명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은 3분의 2 정도는 사위를 통해서 왕이 되셨고 방금 숙정의 예로 든 것처럼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예법에 의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자, 이 세자가 이 국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오늘은 강의를 했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